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알기 갑타임 130만 요정 일단은 네. 꿈꾸고 계시는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지인을 만났는데 네네네. 그 지인분이 경찰 공무원 분이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평소에 항상 소명의식이 높고 본인 일을 너무 좋아했는데 엊그제는 술을 딱 한잔 하시더니 난 네. 솔직히 할 말 있다. 할 말 있다. 네, 그리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초과 근무를 잔뜩 했는데 몇 달 동안 네. 갑자기 그 초과 근무 수당을 못 주겠다라는 얘기가 내려왔다. 그래서 이거 지금 경찰 내부망에서는 이 말이 되나? 불만이 엄청난데 너무 언론에 안 나온다 해서 찾아봤더니 머니투데이에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네. 11월 10일자로 예. 경찰 주 2일은 정시 퇴근하고 야근 수당 없애자 무급 초과 근무 내부 불만 해가지고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서울 경찰청 소속 경찰관 3만 명에게 이런 단체 문자가 옵니다. 돈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 넘어 일하면 소명이라며 우리의 일의 가치와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이게 김구 선생님의 말을 인용한 문자예요. 독립운동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의 사랑의 날로 정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라고 하는 게 표면적이지만 내가 쉬려면 대체 근무자가 있어야 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체 근무자가 현장에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면은 초과 근무가 수당이 안 나온다? 무슨 날이요? 가정의 날? 가족 사랑의 날로. 가족 사랑의 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 커뮤니티에 돈 없어서 초과 수당 못 준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러네요. 무급으로 초과 근무하라는 거냐? 아니 공무원의 장점이 뭡니까? 조금 월급이 작아도 초과하는 거에 대해 따박따박 돈 나오고 월급 그렇죠. 따박따박 나오는 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힘인데. 그럼요. 근데 이 초과 수당이 못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또 말하자면은 육출. 네, 육아, 출산. 예. 네. 육출, 임출육이라고 그러죠. 임신, 출산, 육아. 네, 휴가. 그래서 임출육 이런 거 보장되고. 그렇죠, 공무원들. 예, 대기업보다 네. 당장 수령하는 급여는 적더라도 나중에 퇴직 후에 공무원연금 따박따박 받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네. 아니 말을 인용을 해도 김구 선생님 말을 인용해도 어따 대고 그따위로.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따 그런 식으로 합니까? 뭐 돈 받고 일하면 직장인, 네. 시간 넘어서 돈보다 더 일하면 뭐요? 소명?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면 네. 초과 근무 안 하는 사람들은 소명도 없는 니들은 그냥 밥 벌어지야 돈만 위해서 직장에 아니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직장인이 네. 돈 위해서 직장 나오면 안 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해야죠. 그리고 초과 근무 안 하겠다. 그러면 대체 근무자가 있으면 안 하고 싶겠죠.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당을 그러니까요. 못 준다고 공무원이기 하는 게.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거 초과 근무 하지 말고 가족 사랑이나 이런 거 민간 기업에서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불을 다 껐다고. 아주 단적으로는 불을 다 끄거나 네.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네. 컴퓨터를 다 꺼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몰래 자기 노트북 갖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저 네덜란드가 어디 기업 보니까 책상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앉지를 못하게. 앉지를 못하게 책상이 그 시간이 되면 위로 올라가. 네. 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사실은 일과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가정과, 일과 네. 자기 삶의 균형이 밸런스. 맞춰져야 보다 더 창의적으로 집중도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이 대체 근무라든지 또는 뭐 대책이 국민들한테 없어요. 네. 자 경찰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해야 되니까 이때부터는 네. 우리가 잠시 경찰서 불 끕니다. 아주 긴급하게 네. 대민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퇴근합니다. 네. 뭐 이렇게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해요. 국민들에 설득하지 않고 네. 충분히 그걸 인지하지 않은 가운데 만약 실제로 네.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민 프론트 이 국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에 있는 네. 경찰들은 그 욕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통령 본인은 소명의식은커녕 지금 외교 보니까 국민께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요. 일선 경찰들이나 공무원분들께는 소명의식을 강조하면서 이 노동에 대한 대가도 지금 제대로 지불하고 있지 않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아유. 뉴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미국은 4시간, 뭐 일본은 1시간, 우리나라는 뭐 1분 4초 만났다면서요. 중국. 네, 예. 중국을. 근데 예. 이 순방 예산 추가해서 뭐 664억 원 들었다고 하는데 예. 한 개 나라 방문할 때 보통 문 전 대통령은 15억 원이 드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 25억 원이 들어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왜 그거를 이렇게 많이 국회 들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대통령실 답변이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15억이 들었고 왜 25억이 드냐? 문 전 대통령 때는 네. 한 국가당 평균적으로 방문 비용이 15억인데 네. 왜 윤 대통령은 25억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무슨 해요. 성과가 있는데요, 지금? 뭐 그거는 이제 각자 네. 평가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답을 그 질문에는 맞지 않는 답이죠. 왜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럼 10억이 왜 더 늘어났느냐? 그렇죠. 그걸 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이게 지금 비행기 값 석유 비용이 항공료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항공료 값이 늘었습니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호텔의 경비 때문에 숙소 비용이 늘었다든지 또는 수행 인원이 늘었다든지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네. 성과가 있으면 됩니다. 성과 있으면 되죠. 성과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물가가 올랐으면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왜 동문서답하냐고. 네. 자기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은 이거 어디다가 호텔 옛날에는 더 좋은데 들어간 거 아니야? 수행 인원 더 늘어난 거 아니야? 대통령 혼자 안 가고 꼭 여사님이랑 같이 가니까 수행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난 아무리 거 그래도 아니야? 한 10억이 더 든다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계속 긴축하고 이거 공무원들 추가 수당도 못 주면서 네. 본인 이렇게 외교 가는데 막 300 몇백억 원을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아니, 저도 하니까 성과가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근데 성과는 성과대로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용이 는 건 비용이 는 거대로 설득을 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출장 갈 때 그렇잖아요. 네. 계약에 성공을 했어. 큰 계약을 따왔어. 네. 그랬다고 해서 출장비 삥땅 쳐도 되나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당연히 안 출장비를 되죠. 제대로 쓰는 것과 네. 가서 좋은 딜을 해갖고 왔어. 야 칭찬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왜 엉뚱한 답변을 하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어쨌든 이 대통령 순방 외교비가 267억 원 내년에 추가됐잖아요. 네. 267%. 근데 제가 직접 복지로 도움받았던 미수가 관련된 예산은 43%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보니까는 이 돈이요. 내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순방 외교에 비해서 내년에 27억밖에 안 들거든요. 미수가 예산은요. 그럼 27배나 많은 그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아픈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돈에 비해서 23배나 더 많은 가치가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돈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매주 수요일 9시에 언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래서 언론의 이슈에 관심이 많은데 이동관 반통위원장이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질문자가 사정이 바뀌니 KBS가 땡윤 뉴스로 됐다. 바뀌었다. 조롱하는 시청자도 있다라는 질문에 이동관 위원장은 앵커가 KBS 불공정 편파 보도에 대해 사과할 때 눈물을 흘렸다는 시청자분들도 많다. 이런 대답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탄핵을 밀어붙일까라는 질문에는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을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 인터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텍스트 이제 문서로 이렇게 딱 정리된 거를 봤어요. 이게 이제 김윤덕이 만난 사람 해서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의 김윤덕 기자가 쭉 인터뷰를 한 건데 여기 이제 일단 여기 하나하나 들어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가짜 뉴스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언론에서 수없이 그거는 이동관 위원장이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팩트 체크를 하거나 네. 그 논리로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다 얘기했던 거를 거침없이 그냥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저는 팩트 체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가장 저는 이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거라고 봅니다. 손준성 이정섭 검사도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사법행위를 방해하는 범죄다. 헌법과 국민이 부여하는 입법권 남용이다. 위장전입했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탄핵당할 것이다. 위장전입했다고 검사 탄핵한 거 아니고요. 손준성은 고발사주고요. 이정섭 씨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 재벌가 부회장한테 접대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의혹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수사 기록 열람했던 의혹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 처남 마약 수사에 관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위장전입했다고 검사 탄핵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요. 사실을 호도하면 안 되고요. 네.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졌다. 국회 뭐 해산권. 해산권. 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그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개헌을 된다고? 통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아직 군사 정권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근데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네. 그 검사 탄핵안이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은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뭐 잘못한 거 있고 뭐 잘못한 것도 있는데도 탄핵당하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반상을 하시는 분이 방송통신위원장님이시다. 와, 알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김우겸 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